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꽤 좋습니다. 아침부터. 그래가지고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토요일 날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녁 한 7시에서 9시 사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가끔 가다가 예배 플러스 알파로 제가 공부를 가리키는데 뭐 특별한 제가 공부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 돈 공부, 화폐, 뭐 아버지 신앙 이런 거 뭐 간단하게 곁들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내용인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영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크립토에 투자를 했고 되게 웃기게 투자가 됐어요. 뭐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하게 됐고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화폐를 공부 안 했다라는 걸 알게 돼서 화폐 공부를 하게 됐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책들만 가서 보고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화폐 공부가. 지적 재미도 있다라는 거, 지적 재미를 제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 학교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공부해서는 참 없었는데 이런 게 있었다라는 자체도 저한테 놀라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에 대해서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간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 화폐랑 국가 간들이 이어질지도 참 궁금하고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제 서사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목이 화폐의 시대입니다. 일단은 저는 요즘에 많이 나오죠. 크립토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지금 12만 6천 달러 하던 게 지금 막 6만 달러 반토막 나고 막 올라간다 만다. 언제 올라간다 언제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기초통화라는 게 있죠. 참 우리나라 제가 운송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섬나라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기초통화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사는 국가라고 생각해요. 석유도 우리나라가 한 280만 배럴 씩 매일 수입을 하고 한 달에 8,200만 배럴 정도를 수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달러로 나가는데 우리 기업들이 사업 벌어준 달러를 쓰는 건데 그냥 원화에 갇혀 있는 세계관. 그래서 이제 좀 답답했는데 이제 기초통화라는 거. 우리가 시카고 곡물 거래소에서도 밀, 뭐 사탕수수 다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다 지정학이랑 연결돼 있지만은 아무튼간에 기초통화가 이제 왜 무너지고 생기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26년, 27년도에 디지털 달러, RWA, 뭐 토커나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 올라갔다 안 왔다 이게 아닙니다. 자, 1800년도부터 1910년도까지는 영국의 스털링화가 기초통화였다고 하더라고요. 110년 동안. 그리고 1910년도부터 44년도까지는 진공 상태였고 45년도부터 71년도까지는 근본이제 달러였고요. 71년도 8월 15일 날 닉슨이 근본이제를 포기하면서부터 지금까지는 브레튼 우드 시스템으로 이어진 페트로 달러가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은 스털링화, 우리가 가장 가깝게 보는 스털링화, 그 다음에 약간의 빈 진공시대, 달러. 근데 지금은 디지털 달러라고 합니다. 나의 나이가 30살이고 20살이고 50살이고에 따라서 아니라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나이의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머리로는 배우지만은 받아들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기초통화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저는 이제 크립토를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26년도부터 27년도에서 디지털 달러 세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단언하고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스털링화가 110년 동안. 그러면은 1914년도부터 44년 동안 공백기 동안 뭐가 있었는지 저보면은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9년, 30년대 대공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찰스 킨들버그라는 학자가 대공황의 핵심 원인은 리더 없는 통화 시스템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 통화를 갖다가 막 뭐라고 그게 클레임하는 이제 이런 세력들도 있잖아요. 막 각 나라마다 뭐 양키 고아웃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기초 통화가 없었을 때가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요. 어, 기초 통화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뭐 그 나라의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전 세계 스털링화는 보죠. 전 세계 해군력의 대부분은 영국이 차지했고 그때 저도 몰랐는데 그 영국 1파운드가 금 7.32g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본이 때는 금 1온스가 35달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 패킹이 돼 있었나 봐요. 자, 스털링화가 무너지고 금이 이제 기초통화가 됐는데 저는 사업가로서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야, 만약에 근본이제의 달러 시대가 생겼으면은 이때 무엇을 하고 어디에 투자를 했으면 더 부자가 됐을까? 자, 금은 20 몇 년 동안, 26년 동안 금에 완전히 패킹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가요. 이 금 1원세 35달러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7월 15일 날 닉슨이 근본이제를 포기하고 나서부터 법정 화폐 시대가 되면서 돈을 막 찍어댔죠. 그래가지고 1971년도에 근본이제가 끝나고 80년도에 1차 금 쇼크가 오는데 이때 얼마였냐면 금 1온스에 850달러였습니다. 850달러. 왜 금 1온스에 35달러가 850달러가 됐을까요? 네, 850달러가 됐을까요? 보통 정부는 국민들한테 워딩을 내주죠.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화폐가 내려간 거잖아요. 솔직히. 화폐가 내려갔기 때문에 금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2011년도에 한 번 올라갔고 2025년도에 6,000달러 가까이 올라갔고 세 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5달러가 한 5,700달러까지 쭉 올라갔던 거였죠.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1980년도에 금 1온스가 850달러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46년 전 얘기거든요. 46년 전에 850달러는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CPI를 한번 대입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약 한 3,500에서 3,700불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봅시다. 3,700불이 46년 만에 5,700불 정도가 됐으면은 46년 기간에 1.7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금본위 시대, 그러니까 페트로달러에서는 금을 샀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승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때까지는요. 그럼 그때 팔았죠. 800달러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많이 돈을 벌겠죠. 35달러가 850달러가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상황을 보면은 이것도 다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를 투자했을까 하면 좋을까 이제 봤는데 나스닥이 있었으니까 나스닥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1980년도랑 딱 맞진 않지만은 1986년도에 이 금을 판 돈을 갖다가 다시 나스닥에 투자했을 적에 6년 뒤가 198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IPO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1980년도에 어떤 회사가 있을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의 회사가 있었겠죠. 그런 회사에다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6,000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한 2,000배 이상 올라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MS는요, 지금 한 주가 그때 한 주가 지금 288주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분할해가지고 288 한 주를 갖다가 288개를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오른 것도 있고 곱하기 288을 해줘야 돼요. 걔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많지는 한 6,000에서 한 6,500배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시간이 짱인 것 같죠. 자, 근본 시대는 사실은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딱 답이 나오진 않았는데 페트로달러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법정화폐가 일어나지기 때문에 일단 자산에다 투자하는 건 맞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나스닥이었어요. 생각나는 게. 제가 지금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사고 실험을. 사고 실험. 초창기에 투자를 했으면 시간만 내가 건강만 하다면 이런 수익이 뭐 10배고가 아니라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아니라 1000단위 배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2026년도 지금 이제 클래리티 법안도 7월 달에 또 이제 봐야 되죠. 지니어스 액트, 또 여러 가지가 법안들이 통과되잖아요. 그럼 2026년도부터는 7년도부터는 아마 전자 달러,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 시대가 올 텐데, 그러면은 디지털 달러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부자가 될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이 맞긴 맞죠. 맞는데 그거 외에도 디지털 달러 세상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에 집중 투자를 해야지 자산이 늘어나고 이 살아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근본위 시대 달러도 거쳐왔고 페트로 달러 시대도 거쳐왔잖아요. 이걸 안다면, 이걸 인정한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직접적으로 크립토에 투자를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의 결제 시스템도 크립토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 시대에도 인터넷 회사, 뭐 야후, 구글, 라이코스 이런 회사들만 승자가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정말 수많은 회사들이 승자가 나온 것처럼 이 디지털 달러도 꼭 디지털 달러를 만든 회사들만 승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생태계에서도 구멍들이 워낙 많고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은 이 디지털 달러 세계에서도 아마 승자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30대 대표님들, 40대 젊은 대표님들이 자기 사업이 어떻든 것 간에 어떤 산업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디지털 달러, 크립토, 그리고 온체인 이런 세상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본인 사업에 적용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할지 사고 실험을 하는 걸 너무 추천드려요. 사고 실험을. 네. 그리고 이런 사태 봤어요. 스털링화가 110년 동안 유지됐고 근본이제가 25년 정도 유지됐거든요. 1944년도부터 71년도까지면 뭐 45년, 47년. 그리고 45년도부터 71년도부터 브레튼 우즈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55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디지털 달러 시대는 얼마나 유지될까? 디지털 달러의 핵심은 미 국채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디지털 달러를 팔고 나서 그 돈으로 국채를 개인들이 사면은 미국 정부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유동량이 커지고 활용도가 높아지죠. 이 또한 완벽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원활해질 수 있고 풀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럼 이 또한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은 110년화, 스털링은 110년, 근본이제 25년, 브레튼 우즈 시스템은 55년, 이거 100년, 200년 갈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디지털이라는 속성을 봤을 적에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브레튼 우즈 시스템처럼 55년 이렇게까지 갈지는 장담은 못하지만은 변화나 속도는 꽤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이제가 시작돼서 71년도에 끝나가지고 페트로달러 시작돼가지고 9년 만에 금 1온스가 835달러에서 850달러 된 속도가 있잖아요. 9년 만에. 그러니까 1차 쇼킹. 그러면은 저는 이 크립토 시장도 분명히 1차 쇼킹 시대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페트로달러처럼 9년까지 안 갈 것 같아요. 9년까지. 2027년도 전후해서 법안도 만들어지고 전 세계가 플랫폼, 이더리움 시스템 플랫폼 위에서 자산들이 올라가게 됐을 때 분명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9년이 아니라 그 더 짧은 한 3, 4년 나에 1차 쇼킹이 올 것 같다는 거죠. 1차 쇼킹. 자산이, 자 보세요. 한국 분들은 자산이 뭐 한 배, 20%, 30%, 50%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27달러였던 주식이 지금 2,000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한 70배?
80배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상상력을 키면은 이 크립토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 3, 4년 안에는 뒷자릿수가 자릿수가 바뀌어지는 게임이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자릿수가.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크립토를 공부 안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요. 각자의 지식의 깊이도 다르고 레인지도 다르거든요.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또 누구? 자녀들한테. 자녀들한테도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요. 돈이라는 걸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디지털 달러, 뭐 크립토가 오르냐 안 오르냐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가는데 얼마만큼 유지될까? 얼마만큼 폭이 커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논하고 싶은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업에 대한 생각도 좀 약간 바뀌는 게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버는 것도 좋은 거고요. 이게 큰 이웃들에게 도움을 이렇게 해주는 거고 나라 경제에 이바지해도 좋은 건데 근본적으로 왔을 적에는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사업이 다 어렵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운송업을 하지만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버텨야 된다는 거를 이 크립토를 투자하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고 또 어떤 업을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크립토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법안들은 너무나 빨리 가고 있거든요. 꼭 클래리티 법안 뭐 이런 것들 말하지 않아도 화폐에 대한 법안들이 엄청 빨라지고 있고요. 또 테슬라 같은 FSD 이런 IT 기반의 이런 법안들도 엄청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FSD 비감독형, 감독형 이런 운전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부하면은 한국은 너무 불쌍해요 지금.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화폐 실험을 좀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스털링화의 영국의 기축통화 시대, 금본위제, 그리고 브레튼우즈 시스템, 이 페트로달러, 금달러,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디지털 달러, 네 번째죠. 우리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거를 대처 못한다고 죽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시대가 왔을 적에 인터넷을 대비하고 투자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마 주위 분들한테 인터넷이 이런 거니까 막 전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너도 이렇게 해봐, 여기를 공부해봐 막 했을 텐데 안 한 사람이 99.9%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자는 소수겠죠. 그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죽었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수능하고 살아요. 자기는 인터넷 몰랐다가 인터넷에다가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죠. 인터넷 통장 만들어야 되죠. 다 인터넷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되는 거죠. 먼저 알았던 사람들은 소비자도 될 수 있지만 생산자도 될 수 있었을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화폐를 모른다고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미리 알고 있다면은 나는 소비자도 될 수 있지만 생산자 입장에서 화폐를 다루기 때문에 그 시대가 왔을 적에 받아들이는 사람이랑 공부해서 밀고 가는 사람이랑은 완전히 삶의 차이가 너무 삶의 그 생활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겠죠. 완전 달라지겠죠. 완전 달라지겠죠. 여러분은 좀 어디에 있습니까? 소비자입니까? 생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생산자입니까? 1944년 근본이 시작했던 데를 뾰족한 변곡점이라고 보고요. 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다가 다시 페트로달러 시작하는 1971년도 변곡점이라고 봤을 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50년 지나가지고 지금 2026년도에 디지털 달러가 왔어요. 그럼 보죠. 우리가 삶을 살고 있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뾰족한 변곡점에 있는 거를 모르죠. 이거 펼쳐보면 그냥 일반적인 삶이잖아요. 저도 지금 조용히 와서 지금 영상 찍고 있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서 역사를 되돌아봤을 적에 2026년도, 71년도, 44년도, 5년도에 이 화폐가 변했을 때는
정말 뾰족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근데 44년도, 71년도에는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지금은 공부를 했으니까 기회가 온 거잖아요. 내 인생 안에서 화폐가 바뀌는 게 중간에 있는 세대란 말이죠. 44년도에 71년도에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고 지금도 그 브레튼 루시 시스템이 안에 살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았지만 돈은 나라가 찍어줘야 돼. 무조건. 뭐 이렇게 가스라이팅 다 하고 살았지만 이젠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2026년도, 27년도는요. 어마어마한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시기가.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해서 이 진짜 인류의 가장 뾰족한 시기 중에 하나인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2011년도, 뭐 8년도 그 외환 이거랑 게임도 안 되는 수준의 아마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들 그리고 엄마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자녀들한테도 이 돈 시스템에 대해서는 꼭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님들도 내가 서비스업을 하고 내가 식당을 하고 내가 뭐 편의점을 하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원론을 얘기하거나 이런 테크나 이런 크립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전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만은 저는 사업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계속 공부하고 나누고 싶고 또는 더 나아가서 20대, 30대, 40대 초반의 젊은 크리스천 대표나 기업가 대표님들한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디지털 달러가 지금 언제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 디지털 달러의 시기가 얼마만큼 유지될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은 앞에 걸 배워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완전 단언하고 지금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뭐 얼마만큼 저기죠. 계속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보고 또 그렇다고 오프라인 상에 있는 사업은 또 간과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내용도 계속 한번 나눠보고 또 도움도 받고 도움도 제가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토요일날 재미있게 놀러 나가셔야 되는데 오늘 당장 안 보셔도 되고요. 또 틀리거나 또 제가 부족하거나 또 의견을 더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잘 보고 또 고쳐보고 또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